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가 되고 또 트럼프가 유럽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안 하면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초반에 하락했었는데 일단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11월 PC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안도감을 좀 줬고요. 특히 장중에 오스틴 굴스비가 내년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안도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반에 하락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요 뉴스가 됐습니다. 지수는 뭐 대부분 다 1%대 전후에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지수가 유난하게 강했던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한 1% 정도 업종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락한 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떤 주도주가 아니라 많이 빠져서 빠진 거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광범위하게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낙폭, 단기적인 어떤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간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마이너스 0.48% 빠졌지만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게 반 더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야간 선물로 봐야 되는데 야간 선물은 0.77%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예산안 갈등이 초반에 좀 투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확장된 게 의회가 한 번에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은 제대로 통과가 될까?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셧다운 관련된 이슈에서는. 그래서 감세 법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과될지 확신이 안 생긴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미국 선물 떨어지게 하고 좀 초반에 하락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11월 PC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CPI가 있고 PPI가 있고 PC가 있다. 이거 각각 PPI는 이제 백화점으로 치면 백화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단가. 다음에 이제 CPI는 거기 라벨 붙이는 판매 단가. PC는 백화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 소비하고 나오는 돈의 합. 이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은 PC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의 지출을 늘렸느냐 줄었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물가로 보기 때문에 PC로 이제 물가 지표를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는 좀 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구만 이렇게 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또 굴스비하고 존 윌리엄스가 내년에도 금리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내려간다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발언했을 때는 내년도에 금리가 어쨌든 인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언론 보면 오늘 미증시 올라가는 데는 굴수비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석들 보면 올해 산타랠리 없을지도 몰라. 뭐 11월에 트럼프 확정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이미 산타랠리를 당겨서 쓴 거야.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는 금리나 속도가 둔해도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세장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이 그 만기였거든요. 미국 올해 최대 규모였어요. 만기 규모로는 그러니까 6조 6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6조 5천억에서 6조 6천억 달러 정도 사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만기가 있던 날이어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좀 특히 이제 미국이 3주 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율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기 주간에 어떤 재료에 대해서 과잉 해석하는 그런 주간이 지나갔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표는 뭐 11월 PC가 나왔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튕겨 올라간 거는 맞지만 전월비 대비는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튕겨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안도감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개인소득과 지출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난하게 나오면서
뭐 딱히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런 기대가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표 나오고 굴수비 발언 나오고 뭐 하여튼 연달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다시 낙폭을 좀 줄인 거긴 합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어쨌든 빠졌죠. 예,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빠졌거든요. 이 수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장중에 이제 4.5%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어쨌든 종가로는 4.5% 정도로 끝났고 달러 인덱스도 107.8, 그러니까 108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 근처에서 이제 일단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조금 투자들이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인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보고서나 분석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 경쟁사 등장해도 엔비디아 못 따라잡는다.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거랑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거랑 약간 성격이 다른데 엔비디아가 뭐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제품의 어떤 매출 비중이 한 75%,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제품 그런 제품이 한 25%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제 뭐 예를 들어 점유율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더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승 쪽 상단은 뭐 이게 크루즈선 관련된 종목이나 달러트리나 뭐 아니면 요 아래 내려가면은 뭐 의류 업체, 옷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형주군의 어떤 종목들이 좀 광범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행히 올랐거든요. 예, 이게 뭐 3.48배 개장 전에는 시간의 주가에서 추가로 또 빠졌었다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분석 나오면서 오늘 보고서들이 뭐 목표 주가 130달러 뭐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태양광 종목이 또 오늘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태양광은 추세적으로 보면 뭐 돌아섰다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되길래 갖다 놨는데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태양광주들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돈 빌려서 하는 업체들이라서 금리가 좀 떨어질 때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카니발, 예, 크루즈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놀러 가는 종목군들이 미국에서는 좀 강해요. 예, 6% 올라가면서 신고가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제 표기가 됐습니다. 주요 뉴스들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셧다운 이슈가 되네 마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임시 예산을 또 편성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셧다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월급 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저게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안 줬던 거 한 번에 몰아서 줘요. 예, 그래서 뭐 저거 자체가 어떤 소득을 급격하게 뭐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길게 되면 그 기간만큼 또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셧다운이 또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걸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악재로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뉴스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공기압 문제. 이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공기압 빠질 때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그 경고등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모델 3라든가 이런 종목군, 이런 어떤 저희 차량의 리콜이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 한 7조 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이게 당초 9조 원대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깎아가지고 6조 9천억 원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다 확정이 됐다. 이것도 일종의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측면도 일부 있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0.48% 하락했는데, 뭐 이거 이제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어저께 하락된 우리 증시 나온 거 반, 미증시 반영 반 이렇게 반반 적용하는 수치라서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에 비하면 사실상 플러스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은 0.77%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초반에 한 20포인트 정도 플러스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살짝 안정이 돼서 1,445원. 근데 너무 높죠. 예, 우리나라는 1,400원대 환율은 외국인들이 좀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기는 환율이라서 이게 좀 뭐 고점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그 미국 PC 물가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게 된 거. 근데 사실 저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지 튕겨 올라간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뭐 PC 지표 가지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가 주춤했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또 금리 올라간 게 이제 연준 인사 중에 이번에 금리 인하 반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금리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지금 연준 인사들의 어떤 언급 연설 막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올 텐데 조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는데 셧다운이 뭐 이렇게 장기화된 적은 없었잖아요. 임시 예산에서 일단 좀 밀어놓고 또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가 개입이 돼 있고 또 머스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대고 하니까 오늘 테슬라 약세에는 또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꾸 정부에 관여하고 있어서 경영에 신경을 더 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쨌든 좀 뉴스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뉴스가 전개되는 방향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관련된 뉴스는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외신 보니까 환율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환시장 개입할 것 같다. 그리고 한국하고 브라질은 이제 당국이 환시장 개입한 것 같다 이미.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어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경제 차이도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걱정이 덜한 게 PC가 올라가는 것보다 소득이나 임금 이게 상승률이 더 커요. 물론 이제 임금 상승률이 크니까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 당장 뭐 놓고 보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뭐 2% 올라가는데 내 소득은 5%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줄지 않는 그런 이유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이래서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나 임금 상승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된다. 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내수가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제 방송 제가 알기로는 뭐 운용사분들도 보시고 다음에 방송사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이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투자 인구가 1,400만이잖아요. 1,400만의 소득이 확 늘어나는 방법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건 한 방에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고 거기에만큼의 소비 지출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캠페인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